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제라씨 날씨도 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종범 수석과 그리고 그의 전속 보좌관 김건훈 씨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수첩에 대한 어떤 조작성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그 혐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방법이 보니까 굉장히 아주 치밀한 방법인데, 안종범 수석하고 김건훈 보좌관은 소위 K스포츠재단 설립, 즉 이사진 설립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안종범 수석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걸로 검찰에 가서 진술하라고 그런 식으로 증거 조작 그걸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고 있느냐? 안종범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누구한테 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느냐? K스포츠재단의 상임이사 김필성이라는 분입니다. 김필성이라는 분한테 제발 안종범 수석 모른다 캐라, 모든 그런 정경련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K스포츠 설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걸 지금 보면은 국민들도 그렇고 모든 언론에도 아니 미르재단 못지않게 K스포츠재단도 소위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과 소위 합심해가지고 그래가 임원진부터 이사진부터 해가 뭐 사무실까지 다 만들었다.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김필성 이사의 검찰 조서 중심으로 해서 이 안종범 수석하고 김건훈 보좌관이 어떻게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결국은 안종범 수첩, 그 수첩의 조작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들어간 2014년 6월 2일부터 그리고 그만두게 된 2016년 10월까지 그 날짜별로 쓴 거, 그 수첩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썼든 간에 그게 39건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11건짜리 수첩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기록한. 그래서 그 수첩은 결국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안종범 수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 책임을 면해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수첩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과 특검에서 그 양 수첩을 전부 다 공개하지 않고 디스크 놓으니까 그동안 변호사들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이제 그 뒷모습을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김필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성 이사는 용인대 유도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에서 스포츠 경영학 박사를 받은 분이고, 중앙대 체육학과의 스포츠 경영학 겸임 교수 그것도 하시면서 대전대 대전대학의 경찰학과에 거기 교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특이한 경력 중 하나가 한국 스포츠 경영협회 그게 회장이에요. 그럼 스포츠 경영협회는 뭐냐? 사단법인체예요. 김필성 씨가. 그러니까 스포츠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협회를 만들어가 회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에 발이 넓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분은 이 검찰 기록에 보니까 개인 사업으로 서초동에 센트럴 골프 연습장 그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안종범 수석은 이 김필성이라는 사람을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김필성 이사의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진술 조서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2015년 12월 19일. 자, K스포츠재단이 언제 설립이 되느냐면 2016년 1월 12일입니다. 그럼 딱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김필성 씨한테 안종범 수석이 딱 전화를 그런 거예요. 제가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입니다. 스포츠 쪽에 아주 밝으시니까 제가 좀 만나뵐 수 있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났답니다. 이제 김필성 씨 진술이에요. 그래 만나니까 이 스포츠 경영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고 안수석이 쫙 물어보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 K스포츠 재단이라는 걸 우리 정부에서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하면서 초대 이사장으로 정동구 씨를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김필성 씨가 정동구 씨는 한국체육대학 학창 출신이다. 체육계에서는 아주 원로다. 그럼 뭐 이사장 앉혀놓으면 참 좋지. 그러다 오케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난 뒤에 이제 안종범 씨 이야기가 그렇다면은 이사장은 정동구 씨가 맡고 그리고 김필성 씨께서는 상임 이사를 맡아주세요. 상임 이사. 그래서 자기가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맡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안종범 씨 다시 전화로 그 이사 중에 소위 이철원 교수도 이사로 하시고 정현식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의 사무총장이죠. 은행원 출신 정현식 씨도 이사로 하시고 김기천 씨는 감사로 하시고 이름 쫙 불러주면서 그리고 이 세 분의 이력서를 정경련에 제출해 달라 이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정동구, 상임이사 김필성 자기 자신, 그리고 이철원 이사, 정현식 이사, 그리고 김기성 감사, 자기가 안종범 수석이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임원진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안종범 수석하고 이 소위 김필성 이사하고 통화 내력, 우리나라 검찰이 아주 잘합니다. 통화 내력 조사는 통화 내력을 딱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9일 그러니까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만난 그날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 전화통화 내력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두 56회의 전화통화가 있는데 그 중에 통화가 35번,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21번. 이게 쭉 나오고 2016년 10월 20일 날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소위 이 의혹 사건이 한참 터져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막 하고 있을 그 무렵이다. 그때 안종범 수석하고 김필성 이사가 하루에 7번 통화한 그런 기록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를 제대로 했죠. 그래 수사하는데 그럼 10월 20일 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증거인멸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여기 쭉 나옵니다. 10월 20일 날 안종범 수석이 탁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제 국감에 나가가 정인으로 자주 나가니까 좀 바빠서 김 이사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내 대신에 김건훈 이사를 좀 만나세요. 김건훈 보좌관을 좀 만나세요. 그 친구가 이것저것 다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연락받고 나는데 이제 김건훈 보좌관이 김필성 이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10월 21일 날 중구 송홍동에 있는 플라자 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두 사람 쫙 만납니다. 딱 만나는데 이때 김건훈 보좌관이 이제 김필성 이사한테 딱 부탁합니다. 김 이사님 휴대폰 새로 신규로 개통하고 옛날 거 버리세요. 옛날 휴대전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안종범 수석하고 주고받은 통화 내력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게 전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건훈 보좌관이 김필성 이사한테. 이제 그날은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김필성 이사가 그때 김건훈 보좌관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K스포츠 재단 이 관련 일로 왜 묻느냐.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묻느냐 하니까 김건훈 대답이 이겁니다. 이 진술조서에 다 나옵니다.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큰 그림을. 이 큰 그림에 대한 대답은 검찰 조사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큰 그림 뭐냐? 그건 뭐 김건훈 보좌관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뭐 그 정도 알고 그러고 난 뒤에 10월 22일 날 저녁에 또다시 김건훈 보좌관이 김필성 이사를 만나러 옵니다. 왜 오느냐? 그 다음날 10월 23일 오후 2시에 소위 김필성 이사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 이제 작전을 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난 장소가 10월 20일 저녁에 어디서 만나느냐? 그 만난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센트럴 프라자 골프 연습장이에요. 센트럴 골프 연습장입니다. 그리고 김필성 이사가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그 연습장에 와가지고 김건훈 소위 보좌관하고 김필성 이사가 밤에 심야에 골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스포츠 재단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통령 사건이 나니까 지금 뭔가 좀 그렇죠. 하고 싶은 아니 K스포츠 재단도 전혀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미르 재단은 어쨌거나 차은택이가 이사장부터 재단 이사 자기가 다 선발해가지고 다 운영했던 거고 K스포츠 재단은
안종범 수석이 자기가 이사장부터 이사들 다 선임해가 거기에다가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종범 수석이 K스포츠 재단하고 관련된 롯데, SK, 포스코 이쪽은 안수 수석하고 대학 동문들입니다. 그걸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K스포츠 재단을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K스포츠 재단에 안종범 수석이 관련돼 있다면 자기도 다치니까 그걸 빠져나오고 싶어서 김필성 이사한테 거짓말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거짓말을 나는 전혀 안 했고 안종범 전혀 안 했고 정경련이 다 했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름 보좌관이 또 골프 연습장 찾아와가지고 A4 용지 2장짜리 소위 대책 문건을 탁 끄집어냅니다. 자, 검찰에 가셨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딱 검찰에 출석해서 물어보면은 요 정리된 내용대로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종범 모른다. K스포츠 재단은 내가 정경련에서 그런 요청이 왔기에 내가 지인들 통해서 내가 만들었지 안종범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A4 용지짜리 그 2장짜리 문건을 여기 검찰 조서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딱 문답이에요. 김건희 보좌관이 문답까지 다 써가지고 김필성 이사한테 준 겁니다. 이렇게만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예요.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탁 하면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라 하면서 나머지 자 재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 물음표 탁 대답 정경련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기억함. 질문 답변 탁 만들어주는 거니까 정경련으로부터 연락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12월 초순경 받은 것으로 기억함. 자 보세요. 김필성 아까 이사는 12월 19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안종범 수석을 만나가 정동국 초대 이사장 인품이 어떠냐? 그분을 이사장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당신이 상임이사 맡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안종범 수석한테 직접 들었다는 근데 김건희 보좌관이 만든 이 대책 문구는 다 거짓말 하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단 이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 추천 경로나 배경은 탁 하면 잘 기억나지 않음. 설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신없이 업무에 치중한 기간임. 아주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직원들 인사는 누가 했느냐? 태권도단은 누가 하고? 다음에 정동구 이사장이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장이 재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 한 달 정도 사퇴하셨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음. 자 여기 또 이 이야기 나옵니다. 자 롯데 75억 기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롯데, SK 이런 관계되는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게 예상 답변 뭐냐? 당시 잘 기억나지 않음. 다만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서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기억함.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K스포츠 재단 난 관련도 없고 난 관련도 안 했고 나는 모르고 김필성 지사 너가 했고 정경 너가 했고 속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A4 2장짜리 문건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딱 김건욱이 작성한 거니까 검찰이 이걸 제시하니까 꼼짝을 못하죠. 그걸 제시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안종범 수석한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해가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들이대면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데 그럼 검찰이 말이죠. 이 A4 2장짜리 이 대책 문건 이거 어떻게 입수한지 아세요? 그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이게 입수한 과정이 지금까지 전혀 보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전체 기록을 다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영태, 노성일, 박헌영의 진술들 쫙 보이 진짜 기가 막히게 거짓말 잘해놨어요. 그냥 그걸 쭉 보면서 거기서 보니까 노성일 진술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대책 문건 입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필성 이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검찰에 출두한 날 그게 10월 23일 오후 2시예요.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이제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상 질문 답변 쫙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 바로 전날 이제 그걸 다
했단 말입니다. 하고 이제 김필성 이사 그걸 쫙 보고 나름대로 이제 좀 추가할 것 추가하고 좀 고칠 것 고치고 했다 갖고 있다가 10월 23일 날 이제 검찰에 출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출두할 때 이때 차 운전기사가 노성일입니다. 노성일. 그러니까 노성일은 소위 그동안 국회 청문회 때 뭐 대통령 뭐 삼성 잡아내야 되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의인처럼 부각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대한 뭐 청소년 체육회 그러니까 대한 체육회가 있는데 그 별도로 대한 뭐 청소년 체육회를 만들어가 본인이 회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자 이 노성일 씨가 당시 2016년 소위 10월 23일 날 김필성 이사가 검찰청에 출두한 날 재단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김필성 이사님을 이제 검찰에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김필성 이사가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다시 한번 이거 대청문고 쫙 읽어보고 그리고 검찰청에 도착하니까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봤으니까 갖고 있다가 이제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찢어가지고 이거 또 주머니 넣으면 안 되니까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다가 다 집어 버려놓고 그리고 이제 검찰청에 간 거예요. 노성일 씨, 노성일 당시 부장이죠. 노성일 그냥 딱 그거 봤으니까 그 차 그대로 몰고 K재단 사무실에 가가 뒤에 찢어놓은 종이 다 붙였나 보네. 싹 다 긁어 모아가 재단 사무실에 촥 가가 종이 위에다가 딱풀 아주 검찰 조사에 자세히 나옵니다. 딱풀로 일일이 붙여서 문구를 다 복원했습니다. 복원하고 난 뒤 어떻게 알았죠? 이걸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고는 내 핸드폰을 또 뺏기면 이게 또 사라질지 모르니까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이걸 전송을 했답니다. 이 노성일 진술이에요 검찰에. 그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네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 사건에 등장하는 고영태나 노성일이나 박헌영이라는 사람들은 증거라는 서류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최수원 피고인 주변에 있었던 조그만 임대차 계약서 그 모든 것도 다 훔친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부 다 들고 검찰에 갖다 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별 관계없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노성일도 이걸 어쩌거나 김필성 이사가 이제 버리고 간 거니 중요하다. 그래서 사진 딱 찍고 그걸 자기 여자친구 걸로 보내고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보내고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지워버립니다. 딱 흔적을 안 남기고 그래 놓고 이제 검찰 조사를 탁 받으러 갔을 때 이 이야기를 딱 합니다. 제가 이거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래 그러면 여자친구가 수사관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보내라. 그래 그 수사관 딱 나옵니다. 박정호 수사관이에요. 그래서 노성일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박정호 수사관 핸드폰으로 문제의 사진을 전송하겠다. 그 사진을 검찰은 증거로 붙인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그 안종범 씨가 주로 했다는 게 밝혀지지 않나요? 그것만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제 안종범이란 사람이 K스포츠 재단 소위 이사장부터 이사 선임 과정을 자기가 다 관여해놓고 그걸 숨기려고 이런 증거 인멸을 시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증거 서류가 없으면은 전혀 안 드러나는데 노성일 부장이 그 차 뒤에 있는 그 찢어진 종이를 탁 붙여 제시하는 바람에 증거를 찾은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안종범 수석한테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꼼짝말한 증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도 한번 보십시오. 고영태가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2015년 7월 무렵인가 그때 재성훈 피고인이 청와대 갔다 와가지고 문건 한 장을 탁 흔들면서 10개 기업 30억씩 2개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검토해라. 하고 그 문건을 줍디다 해요. 그게 고영태의 주장입니다. 검찰. 그러면은 고영태나 노성일이나 박은영의 사람은 핸드폰 번호 하나 무슨 쪽지 하나 특히 청와대 문건이면 더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제시한 사람입니다. 고영태하고 노성일이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간 문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목록이 다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줬다는 거 한 장짜리 문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아니 대통령하고 최소한 피고인이 짜고 재단 만들었다 하면 완벽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없는 사건이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만 착 기록해 놓은 게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고영태, 노승일, 박근영 이 진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야, 참 검찰이 이런 진실을 왜 외면했을까? 검사들이야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따로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그동안은 시간이 워낙 촉박했고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고 그게 다 기록이 25만 페이지니까 기록이 묻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판에 소위 이제 재판이 끝날 판입니다 지금.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위기인데 엊그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있었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부터가 뭐 여러 가지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을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받는 대법원 판결이 2가지가 있었고 그러다가 롯데 1심 재판인데 법원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야, 이게 법원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첫째 하나가 뭐냐? 대법원에서 진경준 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김정주라는 넥슨 창업주가 지 대학 동기 진경준이가 사법시험 붙었고 말이지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야, 제 친구 검찰에서 출세가 잘 되면 내가 내 사업에 도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주식도 주고 물론 이 주식은 상장된 주식이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 가격을 아무도 몰라요. 이게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는 그것도 주고 뭐 여행 갈 때 경비도 대주고 뭐 좀 지원을 해줬다 하는 그거예요. 그거로 해가지고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구속돼가 1심에서는 4년, 2심에서는 7년 그래 받았어요. 더 형이 높아갔어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소위 말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뇌물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검찰의 생각은 뭐냐면은 친구가 분명히 저 검찰에서 출세할 거다. 그게 대비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래 선물도 하고 접대도 하고 주의도 주고 이거는 소위 직무 대가성 뇌물이다 해가지고 검찰이 딱 했는데 자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습니다.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현재가 아니에요. 장래 앞으로 행사할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뇌물과 관련이 있다 없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또 추상적이거나 그 다음에 장차 직무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이 어렵다. 그래서 김정주한테 받은 그 돈 부분 대가성으로 해가지고 소위 3년을 더 추가됐는데 이거 다시 해라. 다시 수사 재판해라 하고 파기환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김정주 회장,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죄다. 이거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에요. 다시 재판해라 이게요. 그러면은 진경준 검사장 같으면은 소위 이른바 그러니까 촛불의 이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라. 그것도 형을 또 올려라는 게 아니고 더 내려라는 그거예요. 그런 취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시호 경우를 우리 가만히 보세요. 장시호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서 장시호가 돈 받아가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를 소위 직원들 월급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주장은 이거는 이 뭐 최소원이가 시켜서 줬다 하는데 최소원이가 시켰다는 증거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래 되니까 검찰이 어떻게 그랬느냐? 최소원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직원들을 잘 구슬려야 되니까 소위 밑밥을 준 게 본거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이익을 보고 이거 투자를 한 거니까 이건 전부 최소원께 맞다. 그거를 그러니까 재판이 전부 다 그 모양대로. 예. 그래서 김세윤 재판장이 무슨 소리냐? 검찰 너가 주장 건 이유 없다. 그 장시호 네가 돈 받아가 네가 직원들 주고 네가 3억 횡령했으니까 그래 그만큼 처벌 받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법원장이 바뀐 이후에 소위 대법원이 촛불대로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 가만히 볼 때 뇌물 사건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 아니면은 장래 앞으로 발생할 향후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거 인정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 무죄인데
그 부분에 딱 걸리는 건 뭐냐면 딱 그거예요. 돈 전달자. 돈 전달자의 진술이 1심에서는 제가 된다. 2심에서는 돈 전달자의 진술이 이 왔다 갔다 신뢰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아 맞다. 돈 전달자의 진술 그거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한 2심이 맞다. 그래서 딱 무죄 확정 딱 그래 해준 거예요. 저 예를 들어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 정부에서는 막 홍준표 대표가 필요하겠죠. 홍준표 대표를 살려놔야 박근혜 대통령 표 그 다 출당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표도 없애버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대법원 구매에 맞겠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막 홍준표 그 대표에 대해 가지고 무죄 내린 거 저도 그건 아주 잘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사건이에요. 롯데 신격호 회장 신동빈 그 집안 예, 회장 기방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수사했습니까? 수사 인력 30명인가 40명 검사를 동원해가 했는데 아이고 자 이거 물론 1심입니다. 아직 최종심은 아니라 1심인데 1심에서 검찰은 딱 구형을 그거예요. 신동빈 회장한테 징역 10년에 추징금 1,000억입니다. 추징금 1,000억. 그걸 구형했어요. 1심 재판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가고 벌금 이거 전혀 그것도 없어요. 왜? 결국 이런 부분들도 검찰은 어쨌거나 신동빈 회장을 잡아넣으려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거기에 막 횡령 배임으로 이래가 걸었는데 재판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 그것도 산출하기 어렵다 그런 거. 지금 검찰이 이거 산출 근거 아유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특가법상이 아니고 그냥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다. 그래서 확 낮춘 거예요. 그날 재판하는 날 제가 그 법원에 있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집안 일을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막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검찰은 소위 말해가 신동빈 회장이 앞으로 자기가 이제 경영주와 덕이 의해가지고 형님을 물리치고 뭐 이래 이익을 받다 하는데 그걸 이제 바로 줬으니까 물론 1심입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소위 생각만큼 재벌을 제약시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집안 싸움을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집안 싸움은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볼 게 그거예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지금 네. 12월 27일 날 결심을 하면은 한 달 후에 선고가 나옵니다. 그럼 1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의 1심 선고가 1월 26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자 이재용 부회장이든 최소한 피고인든 딱 걸리는 게 승마 뇌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 뇌물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은 승마 뇌물 맞다. 법원에서 이런 판결 오면 얼마나 그것도 모양이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이렇고 2심 판결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면은 국민들도 이상하다 이거는. 그런 게 되니까 법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조절 좀 해야죠. 법원도. 그래서 법원의 저도 지금 이 법원 주변을 취재를 해보니까 법원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법원이 제일 신경 쓰는 건 뭐냐? 딱 하나예요. 여론입니다.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게 올라가면은 법원도 그러면 불구속 재판도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보자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냥 작년 탄핵 때처럼 아이고 3% 4% 지지율 그래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은 또 함부로 이게 진실을 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법원이 어떻게 여론을 수습하는지 뭐 취득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니에요. 뭐 갈수록 사람들 많아지고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서울역, 대한문 그리고 청계천 뭐 이쪽의 데모가 상당히 태극기가 많이 온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종편이나 뭐 지상파는 한 줄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엊그제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가가지고 조사하겠다 말이지. 서울구치소가 조사하겠다는 그날 서울구치소 앞에 소위 굉장히 많은 수의 태극기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 예, 그 뭐 태극기를 저도 흔들었다고 갔었는데요. 합니다. 예. 정말 뭐 사실 검찰들이 와서 조사한다는 내용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본 것도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었고요. 사람들은 예상으로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사이고 그리고 저희 거짓과 진실에서 주장했듯이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 보내기 운동 그 편지가 진짜 하루에 100통, 1000통, 10,000통까지 간다면은 서울구치소 일 못합니다. 그럼 그건 전 세계 뉴스가 됩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진짜 이 재판부터 냉정하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 사건을 봐주기를. 이 사건 그 미르 재단이나 네. K스포츠 재단이 원래 시작 때부터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실제로 문제가 된 건 아니었었잖아요. 딱 하나 의혹은 뭐냐면은 안종범 수석이 천천히 느긋하게 했으면 되는데 빨리 하라는 바람에 10월 19일 날 리그창 박물회 대회가 하는데 10월 27일까지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바람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문체부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거 재단법인 설립이 인허가 때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밤을 새우고 그래가지고 거의 하루도 안 돼가 이거 설립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난주 재판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네. 그 미르재단 측의 증인하고 또 K스포츠 쪽의 증인하고 봤는데 실제로 검찰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해줬냐. 근데 예. 저는 빨리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굉장히 몰아세우는데 굉장히 저는 뭐 동의를 그렇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날 그때도 문체부에 이 재단 설립에 관여했던 이제 공무원들 나와서 쫙 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생각다 그거예요. 아니 왜 그래 빨리 했느냐 이거죠. 천천히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미르재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영태로부터 참 이거 CCTV 정보도 받고 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미르재단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까? 대답 딱 그거예요. 문체부 직원들이 엄청난 제보를 합디다. 결국 문체부 직원들이 제보해가지고 언론에서 기사 쓰고 그러고 난 뒤 검찰 수사가 됐는데 천천히 보세요. 다만 재단 설립 절차가 진짜 하루도 안 돼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그게 의혹이지 그 외에 의혹 없습니다. 그 앞으로 제가 이제 승마 이야기 끝나고 나면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시하셨고, 그리고 정경련에서 어떻게 했고, 청와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재판 끝나면서 안타까운 거는 그 국선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그 문화 융성 사업 네. 그거를 계획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마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겠다고 예.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문체부 직원들이 언론에 제보, 허위 제보해가지고 이 사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문체부 직원들이 다른 직원을 블랙리스트 그 관여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쫓아내고 남은 사람들 좋은 자리 가고 문체부에서 이 모든 국정농단 소동을 벌린답니다. 거기가 흥분하지 마시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